이진우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펜트하우스의 창가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차가운 위스키 잔이 들려 있었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것은 그의 눈빛이었다. 대한민국 최대 IT 기업 지성그룹의 젊은 CEO. 그는 능력과 카리스마를 겸비한 완벽한 남자였지만 그만큼 외롭고 공허한 삶을 살고 있었다. 3년 전 그의 전부였던 첫사랑이자 아내 강민주가 그의 곁을 떠난 이후로 그의 마음은 굳게 닫혀버렸다. 민주는 그의 사업이 가장 위태로웠던 시기에 더 많은 것을 가진 남자에게로 떠났다. 그 배신감과 상실감은 진우를 철저히 고독하게 만들었다. 그는 오로지 일에만 매달렸고 지성그룹을 지금의 위치까지 끌어올렸다. 하지만 그 성공은 그의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했다. 회장님, 다음 주까지 결혼 상대자를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비서실장 최민준의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들려왔다. 결혼? 내가 왜? 진우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회장님의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입니다. 회장님이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지 않으면 회장직을 내려놓고 모든 경영권을 이사회에 위임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민주는 곤란한 듯 말을 이었다. 진우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의 아버지, 이 회장은 진우의 외로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진우가 다시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를 바라셨던 것이다. 하지만 진우에게 결혼은 더 이상 사랑의 맹세가 아니었다. 그저 형식적인 절차 혹은 비즈니스의 일환일 뿐이었다. 진우는 민준에게 지시했다. 좋아. 그럼 조건을 붙여. 돈이나 지위에 관심 없고 아이가 있는 여자. 가능한 한 빨리 찾아. 그는 진심으로 사랑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계약에 의한 결혼이 필요했다. 그리고 아이가 있는 여자라면 그의 공허한 마음에 조금이나마 따뜻함을 채워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며칠 후 진우는 민준이 준비한 여성의 프로필을 받아보았다. 한서연, 30세,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 한 명의 딸이 있고 남편은 3년 전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프로필에는 화려한 스펙은 없었지만 딸 한소를 위해 헌신하는 따뜻한 엄마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진우는 그녀를 직접 만나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평소처럼 고급 세단 대신 평범한 SUV를 타고 그녀가 일하는 카페로 향했다. 카페에 들어서자 창가 테이블에 앉아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는 한 여자가 눈에 띄었다. 그녀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맑고 순수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진우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한서연 씨 맞으십니까? 서연은 고개를 들어 진우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약간의 경계심과 함께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지성그룹 이진우입니다. 진우의 말에 서연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그가 왜 자신을 찾아왔는지 알 수 없었다. 지성그룹 회장님께서 저를 왜 결혼합시다. 진우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계약 결혼입니다. 당신의 딸을 위한 치료비와 생활비를 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대신 당신은 나와 결혼해서 지성그룹의 안주인이 되어주면 됩니다. 서연은 진우의 황당한 제안에 어이가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회장님, 죄송하지만 전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당신의 딸 한소리가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수술비가 많이 들 겁니다. 내 제안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진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꿰뚫어보는 듯한 날카로움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진우의 말에 멈칫했다. 그녀는 딸 한솔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수술비가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남자에게 달려 있었다.
서연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녀는 진우의 제안이 불쾌했지만 딸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진우에게 말했다. 조건이 있습니다. 제 딸 한솔이에게는 진심으로 다해 주셔야 합니다.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진짜 아빠처럼요. 진우는 서연의 단호한 태도에 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돈에 눈이 멀지 않았다. 그녀는 오로지 딸을 위해 진우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좋습니다. 내가 약속하죠. 그들의 계약 결혼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서연은 진우의 집으로 들어갔고 한솔은 난생 처음 보는 커다란 저택에 눈을 동그랗게 떴다. 진우는 처음에는 한솔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다. 그는 아이들과 소통하는 법을 잊은 지 오래였다. 하지만 서연의 따뜻한 눈빛과 한솔의 순수한 미소는 그의 굳게 닫혔던 마음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했다. 그는 한솔을 병원에 데려가 최고의 의사에게 치료를 받게 했고 그녀가 좋아하는 장난감과 옷을 사주었다. 한솔은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진우의 진심을 알아가면서 그를 따르기 시작했다. 아빠. 한솔의 작은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는 진우의 심장을 따뜻하게 울렸다. 서연은 그런 진우의 모습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가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어 진심으로 자신과 한솔을 아껴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관계는 점차 계약이라는 차가운 틀에서 벗어나 사랑이라는 따뜻한 감정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이진우의 삶은 한서연과 한솔이 그의 집에 들어온 후 완전히 바뀌었다. 텅 비어있던 펜트하우스는 이제 서연이 심어놓은 작은 화분과 한솔의 알록달록한 장난감으로 가득 찼다. 그는 더 이상 차가운 위스키 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지 않았다. 대신 그는 서연이 정성껏 차려준 따뜻한 저녁 식탁에 앉아 한솔의 제잘거리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아빠,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는데 선생님이 잘 그렸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한솔은 진우에게 자신이 그린 그림을 자랑스럽게 내밀었다. 그림에는 커다란 집과 3명의 사람이 그려져 있었다. 엄마, 아빠, 그리고 한솔 자신이었다. 진우는 그림을 보며 묘한 감동을 느꼈다. 그는 한솔의 그림 속 아빠라는 존재가 자신이라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했다. 우리 한솔이 정말 잘 그렸네. 아빠가 액자에 걸어줄게. 진우는 한솔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한솔은 진우의 따뜻한 손길에 환하게 웃었다. 서연은 그런 진우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그가 단지 계약을 위해 한솔에게 잘해주는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아이들과 소통하는 법을 몰랐을 뿐 그의 마음은 누구보다 따뜻했다. 서연은 한솔을 사랑하는 그의 모습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들의 관계는 계약이라는 차가운 틀을 넘어 진정한 가족으로 발전해 나갔다. 진우는 서연의 일터인 카페에 종종 찾아가 그녀를 만났다. 그는 그녀가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고 그녀의 섬세한 손끝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그림들에 감탄했다. 서연은 그런 그에게 자신의 꿈과 열정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녀는 그에게 단순한 아내가 아닌 한 명의 멋진 예술가이자 한솔의 강인한 엄마였다. 어느 날 저녁 진우는 서연에게 고백했다. 서연 씨, 처음에는 당신과 한솔이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과 한솔이가 내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계약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당신과 한솔이의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서연은 진우의 진심 어린 고백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진우 씨,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우리 함께 진짜 가족이 돼요. 그들은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그들의 사랑은 계약으로 시작했지만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서로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주며 깊고 단단하게 뿌리내렸다. 그들의 결혼은 더 이상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과 행복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진우의 과거는 그의 행복을 질투하며 그를 향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지성그룹의 이사회에는 여전히 진우를 몰아내고 경영권을 차지하려는 세력이 존재했다. 그들은 진우의 결혼을 탐탁지 않게 여겼고 그의 약점을 잡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진우의 행복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한 인물이 등장했다. 그의 전부였지만 그를 배신했던 여자, 그의 전처 강민주가 돌아온 것이다. 민주는 미국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변신하여 화려하게 귀국했다. 그녀는 진우가 자신을 잊고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민주는 진우를 찾아와 서슴없이 말했다. 진우 씨, 당신이 나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하지만 당신이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내가 돌아왔는데. 그녀의 눈빛에는 증오와 질투가 가득했다. 진우는 민주의 등장에 심장이 차갑게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그는 민주를 향한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그녀가 다시 그의 삶에 나타났다는 사실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민주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민주, 당신은 더 이상 내 삶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 사람이야. 당신이 돌아왔든 말든 나와 서연이의 행복은 변하지 않아. 하지만 민주는 진우의 말을 비웃었다. 그녀는 이미 진우를 향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그녀는 진우가 사랑하는 여자 서연과 그의 딸 한솔을 이용해 그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녀는 지성그룹의 내부 적들과 손을 잡고 진우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파괴하려 했다. 민주의 등장과 함께 진우와 서연의 행복한 가정에는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과거의 배신과 현재의 복수 사이에서 혹독한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그들은 과연 이 거대한 폭풍을 이겨내고 진정한 행복을 지켜낼 수 있을까? 강민주의 귀환은 지성그룹 내부에 거대한 폭풍을 예고했다. 그녀는 단순히 이진우에게 복수하기 위해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우가 일궈놓은 모든 것을 빼앗고 지성그룹을 자신의 소나기에 넣으려는 야심을 품고 있었다. 민주는 귀국과 동시에 지성그룹의 내부 적들과 접촉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진우를 몰아내고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던 이사회 멤버들이었다. 민주는 그들에게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며 진우의 약점을 찾아내고 그를 무너뜨릴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민주야, 정말 돌아온 거야? 진우를 버리고 떠난 지 겨우 3년 만에 이렇게 화려하게 돌아올 줄이야. 그땐 그렇게 차갑게 떠나더니. 진우의 사촌 형기자 이사회의 주요 멤버인 김태호가 민주를 조롱하듯 말했다. 태호는 진우를 가장 견제하는 인물 중 하나였다. 민주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와인잔을 들었다. 태호 오빠, 난 그냥 돌아온 게 아니에요. 진우가 나 없이도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가르쳐 주려고요.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그녀의 눈빛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다. 그리고 오빠, 내가 가져온 이 돈이 오빠를 지성그룹의 회장 자리에 앉혀줄 거예요. 대신 조건이 있죠. 내가 진우에게 복수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태호는 민주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에게는 진우를 몰아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민주는 태호와 손을 잡고 지성그룹의 사업들을 방해하고 진우의 평판을 깎아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진우와 서연의 결혼이 단순한 계약관계라는 사실을 퍼뜨리고 서연이 돈을 보고 진우에게 접근했다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지성그룹 내부에서는 물론 언론에서도 진우의 결혼에 대한 갖가지 추측성 기사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지성그룹 CEO의 미스터리한 결혼,
남편의 유산을 노린 한 여자와 CEO의 위험한 거래 등 자극적인 제목들이 난무했다. 서연은 이 모든 상황에 괴로워했다. 그녀는 진우를 사랑했지만 그녀의 존재가 진우와 지성그룹에 해를 끼치고 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다. 특히 한솔의 출생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들이 한솔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까지 차갑게 만들자 서연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꼈다. 진우 씨, 저 때문에 너무 힘드시죠? 제가 떠날게요. 그래야 이 모든 소문들이 사라질 거예요.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진우에게 말했다. 진우는 서연의 손을 굳게 잡았다. 아니 서연 씨, 절대 떠나지 마세요. 당신이 떠나면 그들의 의도대로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건 강민주가 꾸민 짓이에요. 나는 당신과 한솔이를 지킬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진우의 확고한 눈빛과 따뜻한 손길은 서연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그녀는 진우의 믿음 속에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었다. 그들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민주의 공격에 맞서 함께 싸우기로 결심했다. 진우는 민준에게 지시했다. 민준아, 강민주가 귀국하자마자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지, 어떤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지 모두 조사해봐. 그리고 김태호 이사의 동향도 주시해. 민주는 진우의 지시를 충실히 수행했다. 그는 민주가 태호와 밀회한 장소와 그들이 주고받은 대화 녹취록, 그리고 민주가 불법적으로 조성한 비자금 내역까지 모두 알아냈다. 진우는 민주와 태호의 모든 음모를 꿰뚫어 보게 되었다. 그는 그들의 공격에 정면으로 맞서기 위해 역습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진우는 서연에게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다. 서연 씨, 민주는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당신과 한솔이의 약점을 이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나는 당신의 약점이 아니라 당신의 강점을 보여줄 겁니다. 진우의 말에 서연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제 강점이요? 네. 서연 씨는 뛰어난 예술가이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한솔이의 엄마입니다. 나는 당신이 지성그룹의 이미지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줄 겁니다. 진우는 서연과 함께 자선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 재단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한솔과 같은 선천성 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미술 치료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 프로젝트는 서연이 직접 기획하고 그녀의 따뜻한 감성이 담긴 그림들이 프로그램의 중심이 되었다. 프로젝트는 성공적이었다. 서연이 그린 희망과 사랑이 담긴 그림들은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 언론은 지성그룹 CEO의 아내가 단순한 계약 관계가 아닌 진정한 마음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민주가 퍼뜨린 악의적인 소문들은 서연의 진심과 사랑 앞에서 힘을 잃어갔다. 민주는 서연의 예상치 못한 행보에 분노했다. 말도 안 돼. 저 여자가 감히 내 계획을 방해해? 그녀는 서연을 향한 증오심을 불태우며 더욱더 치밀하고 잔인한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서연과 한솔의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는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로 했다. 강민주의 분노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었다. 그녀가 예상했던 대로 이진우와 한서연이 무기력하게 무너지지 않자 그녀의 복수심은 더욱 극단적인 방향으로 치달았다. 민주는 이진우의 약점은 서연과 한솔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을 무너뜨려야만 진우에게 진정한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민주는 자신의 사설 탐정을 통해 서연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솔이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으며 정기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민주는 그 정보를 이진우를 무너뜨리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기로 했다. 민주는 지성그룹의 내부적들과 손잡고 서연이 운영하는 자선재단의 자금 흐름을 조작했다. 그녀는 재단의 자금이 서연의 개인 계좌로 빼돌려진 것처럼 보이도록
교묘하게 서류를 위조했다. 그리고 이 정보를 언론에 흘렸다. 단독 지성그룹 CEO 이진우의 아내, 자선재단 자금 횡령 의혹. 헤드라인은 순식간에 전국을 뒤흔들었다. 민주가 퍼뜨린 악의적인 소문은 서연이 돈을 보고 이진우에게 접근했다는 기존의 소문과 결합되어 사람들의 분노를 샀다. 서연은 한순간에 가난을 가장한 사기꾼으로 낙인 찍혔다. 서연은 충격과 절망에 빠졌다. 그녀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그녀가 운영하던 자선재단에는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 아이들을 위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그녀를 믿고 따르던 아이들의 부모들조차 그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한솔 엄마, 정말 돈 때문에 우리를 속인 건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한 아이의 엄마가 서연에게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서연은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이 아닌 한솔을 위해 시작한 일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한솔에게까지 상처가 될까 두려웠다. 그녀는 아이와 함께 있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진우에게 말했다. 진우 씨, 저와 한솔이는 잠시 떨어져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있으면 당신과 지성그룹에 더 큰 피해가 갈 거예요. 진우는 서연의 말을 듣고 절망했다. 그는 서연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이제는 그녀가 자신의 곁을 떠나려 하고 있었다. 진우는 서연을 꽉 끌어안았다. 아니 서연 씨, 내가 말했잖아요. 절대 떠나지 말라고. 이 모든 건 강민주의 음모야. 내가 밝혀낼 거야. 당신과 한솔이는 내 곁에 있어줘. 진우는 서연을 설득했지만 서연의 마음속에는 이미 깊은 상처가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두려웠다. 그때 한솔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한솔은 스트레스와 불안감으로 인해 심장 박동이 불안정해졌고 다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병원 침대에 누워 힘없이 잠들어 있는 한솔을 보며 서연은 눈물을 쏟아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한솔에게까지 아픔을 주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다. 진우는 그런 서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서연 씨, 이 모든 건 내 잘못이야. 내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들의 사랑은 민주의 악의적인 음모로 인해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 진우는 민주의 음모를 파헤치기 위해 그리고 서연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는 지성그룹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민주의 비리와 조작된 증거들을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진우는 민준에게 지시했다. 민준아, 강민주가 자선재단 자금을 횡령한 것처럼 보이게 만든 모든 서류들을 다시 조사해. 원본과 위조된 서류를 비교해서 차이점을 찾아내. 그리고 강민주가 한국에 돌아와서 만난 사람들과의 통화 내역, 메시지, 그리고 그녀의 자금 흐름까지 모두 파악해. 민주는 진우의 지시를 충실히 수행했다. 그는 민주의 뒤를 밟아 그녀가 지성그룹 이사회에 김태호 이사와 밀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은 대화 녹취록까지 확보했다. 녹취록에는 민주가 서연을 모함하고 지성그룹의 경영권을 빼앗으려는 구체적인 계획들이 담겨 있었다. 진우는 녹취록을 들으며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는 민주가 얼마나 악랄하고 추악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민주에게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로 했다. 그는 언론에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 서연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기자회견 당일 수많은 기자들이 지성그룹 본사 회의실에 모여들었다. 진우는 서연의 손을 잡고 기자들 앞에 섰다. 그는 그들의 사랑이 계약이 아닌 진정한 사랑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그리고 민주가 꾸민 모든 음모를 폭로했다.
강민주는 저와 제 가족의 행복을 파괴하기 위해, 그리고 지성그룹의 경영권을 빼앗기 위해 이 모든 일을 꾸몄습니다. 진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저희 아내 한서연 씨가 운영하는 자선재단의 자금을 조작하고 그녀를 사기꾼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모든 증거들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모든 죄를 밝혀낼 겁니다. 기자회견장은 술렁거렸다. 진우의 폭로는 언론과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민주는 진우의 예상치 못한 방역에 당황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그녀 자신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이진우의 기자회견은 전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그동안 강민주가 교묘하게 조작하고 퍼뜨렸던 모든 소문들이 진우의 단호한 폭로와 함께 무너지기 시작했다. 언론은 지성그룹 CEO가 겪었던 비극적인 과거와 새로운 가족을 지키기 위한 그의 헌신적인 노력을 재조명했다. 한서연에 대한 대중의 시선 또한 차가운 의심에서 따뜻한 연민과 응원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하지만 민주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기자회견의 내용을 이혼한 전처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이라고 반박하며 이진우의 기자회견이 여론을 조작하려는 술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진우의 치명적인 비밀들을 언론에 흘릴 준비를 했다. 그것은 바로 이진우의 어머니, 즉 지성그룹의 선대 회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과거에 대한 내용이었다. 민주는 그 당시 진우와 그의 어머니를 도와 사건을 무마시켰던 자료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 자료들을 이용해 진우를 궁지에 몰아넣으려 했다. 이진우, 내가 이길 거야.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라고. 민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진우를 향한 증오심을 불태우며 중얼거렸다. 그때 진우는 서연과 함께 한솔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있었다. 한솔은 다행히 안정을 되찾았지만 서연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가 진우와 지성그룹에 해를 끼치고 있다는 사실에 괴로워했다. 진우 씨, 제가 당신의 옆에 있는 게 정말 맞는 일일까요? 저 때문에 당신의 과거가 당신의 어머니까지 다시 상처를 받게 될까봐 두려워요. 진우는 서연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서연 씨, 내 과거가 어떻든, 내 어머니가 어떤 일을 겪으셨든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과 한솔이가 내 옆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당신은 내게 힘이고 용기입니다. 진우의 진심 어린 말에 서연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진우의 믿음 속에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었다. 서연은 민주가 과거의 비밀을 이용해 진우를 공격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녀를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방관자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진우의 아내로서 그의 옆에서 함께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서연은 민주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민주는 예상치 못한 서연의 방문에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한서연 씨, 여기까지 찾아올 줄은 몰랐네요. 이진우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시켜주러 온 건가요? 강민주 씨, 당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과거의 일들을 들춰내서 진우를 협박하고 무너뜨리려 하는 거잖아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그럼요. 이진우가 나를 배신하고 다른 여자와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때까지 나는 절대 멈추지 않을 거야. 민주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당신이 진우에게 복수하는 것은 자유예요. 하지만 당신이 진우를 버리고 떠났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당신이 진우에게 했던 배신은
그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어요. 서연은 민주에게 말했다. 진우는 당신에게 배신당하고 혼자서 모든 것을 이겨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당신이 그의 행복을 빼앗으려 하는 건 너무 잔인한 일 아닌가요? 서연의 말에 민주의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서연의 눈빛에서 자신을 향한 동정심과 연민을 읽었다. 그것은 민주가 가장 싫어하는 감정이었다. 닥쳐,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당신은 그냥 돈에 눈이 멀어 이진우에게 접근한 여자일 뿐이야. 민주는 서연을 향해 소리쳤다. 네,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저는 진우 씨를 사랑하고 한솔이와 함께 진정한 가족을 만들고 싶어요.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당신이 진우를 향한 증오를 멈추지 않는다면 당신 자신도 결국 행복해질 수 없어요. 당신의 복수는 당신 자신을 파괴할 뿐이에요. 서연의 진심 어린 말은 민주의 마음속 깊은 곳을 흔들었다. 하지만 민주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서연을 조롱하며 내쫓았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서연은 민주의 사무실을 나오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민주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진우에게 전화를 걸어 민주와의 대화 내용을 모두 털어놓았다. 진우는 서연이 혼자 민주를 찾아갔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이내 그녀의 용기와 진심에 감동했다. 서연 씨,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뿐입니다. 강민주의 모든 비리를 밝혀내고 그녀에게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겁니다. 진우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당신과 한솔이 그리고 지성그룹을 지키기 위해 나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민주의 잔인한 복수와 정면으로 맞서게 되었다. 그들의 앞에는 거대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그 시련을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민주의 사무실을 찾아간 서연의 용기는 이진우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다. 그는 더 이상 민주의 공격에 방어만 하는 대신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했다. 진우는 민준에게 지시하여 민주와 김태호 이사의 모든 비리 증거들을 완벽하게 정리하도록 했다. 통화 녹취록, 메시지 내역, 불법적인 자금 흐름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 그리고 이들을 뒷받침할 핵심 증인들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민준아, 내일 아침 이사회에 이 모든 자료를 제출해. 그리고 언론에도 모두 공개해. 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날 밤 진우와 서연은 한솔의 병실에서 함께 밤을 보냈다. 그들의 손은 서로를 굳게 잡고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서연 씨, 내일 모든 것이 끝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진우는 서연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진우 씨, 당신이 내 옆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당신이 나를 믿어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모든 것을 포기했을 거예요. 그들의 사랑은 이제 단순한 남녀 간의 사랑을 넘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에게 용기를 주는 끈끈한 유대감이 되었다. 한솔은 두 사람의 사랑 속에서 밝고 건강하게 회복해 나갔다. 다음 날 아침 지성그룹 본사 회의실. 이사회 멤버들이 모인 가운데 김태호 이사는 자신만만하게 앉아 있었다. 그는 강민주와 함께 이진우를 몰아내고 경영권을 차지할 생각에 들떠 있었다. 그때 진우가 서연과 함께 회의실에 들어섰다. 진우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이진우 회장, 오늘 회의 안건은 당신의 경영 능력에 대한 재평가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내 한서연 씨의 횡령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자리이기도 하죠. 김태호는 조롱하듯 말했다. 진우는 차분하게 웃었다. 김태호 이사님,
오늘 회의 안건은 당신과 강민주 씨의 모든 비리를 밝히는 자리입니다. 진우의 말에 김태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때 진우의 비서실장 최민준이 회의실 스크린에 민주와 태호의 밀회 장면이 담긴 사진과 그들이 주고받은 대화 녹취록을 틀었다. 녹취록에는 민주가 태호에게 불법적인 자금을 지원하며 진우를 몰아낼 계획을 세우는 내용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회의실은 충격과 경악으로 술렁였다. 태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이럴 리가 없어. 이진우, 당신이 어떻게... 김태호 이사님, 당신의 욕심과 강민주 씨의 복수심이 결국 당신들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당신들이 저지른 모든 죄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바로 그때 경찰들이 회의실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진우가 미리 제출한 증거 자료들을 바탕으로 김태호 이사를 긴급 체포했다. 김태호는 마지막까지 발악했지만 그의 거만한 표정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한편 같은 시각 강민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소식을 접하고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녀는 진우에게 복수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지만 결국 그에게 패배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녀는 진우를 파멸시키려 했던 자신의 계획이 오히려 그녀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했다. 그녀는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진우, 내가 졌어. 하지만 당신도 나 없이 행복할 수 없었을 거야. 당신 마음속에는 아직 내가 남아있을 거라고. 민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진우는 민주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민주, 당신은 내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어. 하지만 나는 이제 그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랑을 찾았어. 나는 더 이상 당신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아. 진우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다. 민주는 자신의 복수가 실패했다는 사실과 진우의 마음속에서 자신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의 대가를 깨닫게 되었다. 이 사회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끝냈다. 진우는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했고 지성그룹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서연은 자선재단의 자금 횡령 의혹에서 벗어나 명예를 회복했고 그녀를 향한 사람들의 믿음은 더욱 깊어졌다. 그날 저녁 진우와 서연은 한솔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들의 집에는 이제 더 이상 불안과 공포가 아닌 사랑과 평화가 가득했다. 한솔은 진우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고 서연은 그런 진우와 한솔의 모습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김태호 이사와 강민주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된 후 지성그룹은 다시 안정을 되찾았다. 이진우는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했고 그동안 민주와 태호가 저질렀던 모든 불법 행위들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서연이 운영하던 자선재단의 명예는 완전히 회복되었고 서연은 더욱 적극적으로 재단 활동에 매진했다. 그녀의 진심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지성그룹은 단순한 기업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기업으로 거듭났다. 그날 저녁 진우는 서연과 함께 아늑한 거실에 앉아 있었다. 한솔은 거실 한구석에 있는 작은 책상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림에는 아빠와 엄마 그리고 한솔이 손을 잡고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진우는 한솔이 그린 그림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차가운 고독이 아닌 따뜻한 행복이 가득했다. 진우 씨,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서연은 진우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그렇네요. 하지만 당신과 한솔이가 내 옆에 있어줘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진우는 서연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예요. 서연 씨가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살고 있었을 겁니다. 아니에요. 저에게도 당신은 구원자였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한솔이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얼마나 더 힘들었을지,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받는 믿음이 얼마나 큰 힘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서연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다. 그들의 대화는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현재의 행복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서로에게 진정한 가족이 되어주었다. 며칠 후 진우와 서연은 한솔의 퇴원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향했다. 한솔의 심장병은 이제 완치되었고 그녀는 더 이상 정기적인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었다. 한솔은 진우와 서연의 손을 잡고 해맑게 웃으며 병원을 나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늘 하나 없이 희망과 행복이 가득했다. 진우는 서연과 한솔을 데리고 자신이 처음 서연에게 계약 결혼을 제안했던 그 카페로 향했다. 그들은 그곳에 앉아 과거를 회상했다. 3년 전 차가운 계약서로 시작했던 그들의 관계는 이제 따뜻한 사랑과 믿음으로 가득 찬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서연 씨, 이제 우리 진짜 결혼식을 올립시다. 계약 결혼이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부부로서. 진우는 서연에게 다시 한번 프로포즈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진우 씨, 좋아요. 그들의 결혼식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어느 결혼식보다 아름답고 따뜻했다. 그들의 결혼식에는 사랑과 믿음,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진우는 서연에게, 서연은 진우에게, 그리고 한솔에게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그 후 진우와 서연은 한솔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진우는 더 이상 일에만 매달리지 않았다. 그는 퇴근 후에는 서연과 한솔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주말에는 한솔과 함께 공원에서 연을 날리거나 그림을 그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한솔은 진우를 진심으로 따랐고 그를 아빠라고 부르며 사랑했다. 진우는 한솔에게서 잃어버렸던 가족의 따뜻함을 되찾았고 한솔은 그에게서 든든한 아빠의 사랑을 받았다. 서연은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삶은 완벽했다.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현재의 행복을 만끽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 입은 영혼들의 치유와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여정이었다.